자, 동적 프로그래밍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동적 프로그래밍은 크게 태블레이션, 메모이제이션 두 가지 기법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태블레이션만 동적 프로그래밍 같은데 메모이제이션도 이게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피보나치 수 그리고 2장에서 살펴봤던 합계 문제들 통해서 메모이제이션은 어떻게 하고 태블레이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메모이제이션이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를 메모이제이션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전수조사하는 제기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전수조사하는 제기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으면은 그 알고리즘을 기계적으로 메모이제이션을 적용해 가지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제 변하는 인자수가 뭔지, 이 함수가 어떤 값을 반환하는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필요한 메모이제이션 하기 위한 그 공간을 확보하면 되겠죠. 배열을 쓰든지 뭐 해시맵을 쓰든지 그걸 이용해 가지고 한번 불렀던 제기 호출은 또다시 안 부르는 거죠. 저장됐던 값을 이용해서 이제 제기 호출을 안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메모이제이션이고, 동적 프로그래밍은 전수조사할 때는 우리가 가장 큰 크기에서 쪼개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동적 프로그래밍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크기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 크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크기의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궁극에는 내가 원하는 크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점화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점화식도 아마 여러분들이 전수조사하는 제기함수를 만들 수 있으면 이제 점화식도 세울 수가 있을 거고, 점화식을 세우면 동적 프로그래밍도 여러 번 해보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코드를 보면 동적 프로그래밍 코드가 가장 단순한 코드일 수도 있어요. 구현의 복잡성 측면에서 보면은 다른 거에 비해서 더 코드의 수도, 라인 수도 적고 간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화식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고,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제기함수를 만들어서 점화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점화식을 그냥 문제로부터 우리가 만들어 보고 싶으면은 그 패스 그래프, 경로 그래프 문제처럼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답, 그 답의 구조로부터 점화식을 찾아 나가는 거죠. 보통은 많은 문제들이 내가 처리하는 입력 중에 어떤 애는 답에 포함이 되고 어떤 애는 답에 포함이 안 돼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포함되면 답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포함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점화식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동적 프로그래밍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탑다운 방식인 분할 정복과 한번 동적 프로그래밍, 버텀업인 동적 프로그래밍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분할 정복은 분할하는 것을 결합하여 해를 보통 구합니다. 그러니까 합병 정렬은 왼쪽 정렬하고 오른쪽 정렬하고 결합해가 전체 정렬하는 거죠. 그럼 반면에 동적 프로그래밍은 얘를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답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분할한 것 중에 한쪽을 선택해서 답을 만드는 형태가 되겠고요. 두 번째 차이점은 분할 정복의 제기 호출은 보통 중복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를 다시
호출하지 않아요. 크기를 n-1 나누고 또 그거를 또 반반씩 나누는 거니까 중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데,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쪼개는 것이 그렇게 반씩 쪼개는 형태가 아니라 n-1, n-2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중복이 많이 됩니다. 그런 중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제이션을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분할 정복은 직관적인 다차 시간 알고리즘을 그거보다 아래 다차 시간으로 개선해 주는 형태인데, 동적 프로그래밍은 보통 지수 시간 알고리즘을 다차 시간 알고리즘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되게 획기적으로 성능을 개선해 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동적 프로그래밍을 해서 해결한다고 해서 항상 다차 시간으로 줄여주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살펴봤던 캔섬 문제들은 그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접근하더라도 지수 시간 알고리즘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분할 정복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부분 문제를 선택하고 동적 프로그램 거꾸로 답을 찾기 위해서 부분 문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분할 정복은 부분 문제 크기가 상수 비율로 축소되지만 동적 프로그래밍은 크게 줄어드는 게 아닌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분할 정복과 동적 프로그래밍을 비교해 봤고, 다시 동적 프로그래밍 관련된 문제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문제는 이항계수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크게 고민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문제 자체에 이제 그 점화식이 주어져 있어요. 점화식이 주어지면 그거 그냥 버텀업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특별히 고민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피보나치 수, 또 이항계수, 물론 내가 이렇게만 줬는데 이게 재기적으로 정의된다는 걸 모르면은 또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제 수학적인 정의로부터 점화식이 있는 거예요.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수학을 조금만 알면, 얘가 재기적으로 정의된다는 걸 알고, 그러면 이제 얘를 해결하려면 얘를 해결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가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문제부터 버텀업으로 해결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항계수는 이제 두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A 플러스 B의 n승을 전개할 때 요 앞에 들어가는 개수들이죠. 그 개수의 값을 구할 때 이제 이항계수를 쓰고요. 또 이게 또 뭐냐면은 n개에서 k개를 뽑는 조합의 수도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쟤를 예를 들면 이제 n의 k를 요 값을 찾아라. 그러면 리커시브하게 아니면 이 팩토리얼을 다 구해가지고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쟤를 좀 더 효율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전수조사는 알고리즘인데,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그 메모리제이션 하거나 그 버텀업으로 태블레이션해서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하면 됩니다. 특별히 뭐 설명드릴 건 없고요. 그 다음 문제는 합계가 가장 큰 구간 찾기. 요 문제는 그 분할 정복할 때 소개해 드렸고, 원래 지난해까지는 이제 그 과제로 했던 문제인데 올해는 이거는 안 했어요. 근데 얘 합계가 가장 큰 애는 이제 반쪽해 가지고 요 중앙을 지나는 요 스플릿을 찾으면 돼요. 스플릿 찾는 형태로 해가지고 분할 정복을 하게 되면 n로 n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전수조사하면 n제곱이 될 거고, 이제 그거를 분할 정복하면 n로 n이 되는 거고,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제 5n의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해 보고 싶다. 그러면 점화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점화식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WIS 문제를 했을 때처럼 이 마지막 요소가 답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포함되는 경우에는 답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거고 포함이 안 되면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WIS는 이제 이 그 합계가 가장 큰 연속된 부분 구간이 맨 마지막 요소를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포함했을 경우를 LN이라고 놓으면 LN이라는 건 n번째 요소가 이제 합계 그 최대 구간에 들어가는 애예요. 그러면 이 LN은 어떤 모습일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하나가 답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되게 예외적인 경우인데 VM이 가장 어떤 큰 값이어서 얘 혼자만 앞에가 음수이고 그래서 이 앞에만 VN으로만 그 구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L-1 더하기 VN 값이 LN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요 경우가 나오면은 이 LN은 L-1이 있으면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리커시브하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L0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 이 LN을 해결하고 나고 L-1도 있을 거고 L-2 쭉 해결하면은 이들의 맥스가 이제 전체 맥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L1부터 쭉 앞으로 구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화식을 찾는 방법은 늘 많은 문제들이 답의 구조로부터 답의 특성으로부터 살펴보면 되겠고 우리가 살펴보는 또 문제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문제 이번 이제 동적 프로그램에 살펴보는 아주 대표적인 문제가 영일 배낭 문제인데 영일 배낭 문제나 이 문제나 패스 그래프나 합계 문제나 다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여러 개의 값들로 입력이 주어지고 이 값들 중 일부를 선택해서 최적의 값을 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죠. 부분 집합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에 만족하는 부분 집합을 찾아가지고 답을 구해내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답의 구조로부터 점화식을 만들고 그 점화식을 만들게 되면은 탑다운이 아니라 버텀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L과 S 값을 초기화해 놓고 쭉 끝까지 한 번만 가면 이제 최대 구간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ON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살펴보면 되겠고 많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살펴봤을 때 이게 기존에 봤던 합계 문제 이런 문제들하고 어떤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대부분의 우리가 살펴보는 동적 프로그래밍 문제는 이런 형태로 요소들이 뭔가 여러 개가 나열되는데 그 요소들 중에 일부를 어떤 조건이 맞는 애들을 선택해서 최적의 값을 찾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은 다양할 거고요. 뭐 여기처럼 합계가 가장 큰 구간일 수도 있고 뭐 다 더해서 뭐 n이 되는 그런 애들 찾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LIS 문제를 좀 살펴보는데 이 문제는 앞의 문제랑 좀 비슷하죠. 느낌상으로는 얘도 어떤 가장 긴 구간을 찾는 건데 얘는 연속된 구간이 아니에요. 앞에 거는 이 문제는 연속된 구간이거든요. 연속된 구간 중에 이제 그 합계가 가장 큰 애를 찾는 건데 이 LIS 문제는 연속된 구간은 아니고 앞에서부터 뭔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일부 요소들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전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전체가 다 선택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분 수열을 선택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부분 수열이라는 거는 수열의 요소로 구성된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는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순서는 유지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증가 부분 수열이에요. 순 증가 수열. 그러니까 2, 4, 4는 안 돼요. 2, 4, 4는 있지만 4와 4가 같으니까 순 증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 증가만 되는 애들. 그러니까 1, 5, 1, 2, 4, 7 이런 애를 찾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애를 찾아요? 가장 긴 증가 부분 수열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1, 2, 4, 7이 답이면 답이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풀면 선택해야 되는 거죠. 요 한 요소가 답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답의 길이는 이제 전체 길이가 될 수도 있고 되게 짧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애들은 전체는 아니겠지만 부분 집합의 수와 가깝겠죠. 요거를 집합으로 보면. 근데 집합의 부분 집합의 수는 n개 요소로 구성된 집합의 부분 집합의 수는 2의 n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2의 n승은 순서를 바꾸면 안 되니까 그거보다는 적겠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이런 선택 문제들은 선택해야 될 종류의 수는 거의 지수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수계를 다 고려해가지고 답을 찾는 거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뭔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힘들지만 그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전수조사는 안 될 것 같고 너무 많으니까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뭐가 자신이냐에 따라서는 나는 그냥 메모리제이션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고, 나는 태블레이션도 자신 있다. 그러면 태블레이션으로 바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뭘 설명해 드리려고 갖고 온 문제냐면, 메모리제이션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문제입니다. 그러면 메모리제이션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태블레이션을 먼저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태블레이션 하려고 그러면 뭘부터 만들어야 돼요? 점화식부터 세워야 되겠죠? 점화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 문제도 방금 전에 봤던 합계가 가장 큰 구간, 또 경로 그래프 다 똑같아요. 포함할 수 있고 포함할 수 없어요. 어떤 요소를 놓고 봤을 때. 그럼 마지막 요소를 갖고 와서 이 마지막 요소가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요소가 들어가면 그 답의 특성이 어떻게 되나를 살펴봅시다. 그래서 마지막 값 4가 들어가면은 이제 이 4를 생각하면 이 4 앞에 올 수 있는 애는 2 아니면 1이에요. 그렇죠? 또 7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7을 생각하면 이 7 앞에는 4, 2, 5, 1 다 올 수 있죠. 자기보다 다 작으니까. 그 다음,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수열의 7 앞에 올 수 있는 애는 4도 올 수 있고 2도 올 수 있고 5도 올 수, 1도 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7로 끝나는 LIS는 의 길이는 4, 2, 5, 1로 끝나는 LIS 중 가장 긴 것에 더하기 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징을 우리가 알아내는 거예요. 어떤 애가 LIS의 맨 끝에야. 그러면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걔 앞에 올 수 있는 애들이 있겠죠. 그 애들 중에 그 애들로 끝나는 LIS들을 우리가 구했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긴 애의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으로 그거를 수학적으로 조금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나고, 이거를 수학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렇게만 내가 쓰고 얘를 갖고 동적 프로그램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7로 끝나는 LS 구하려면은 4, 2, 5, 1로 끝나는 걸 구해야 되겠고, 그럼 4로 끝나는 걸 구하려고 그러면은
2, 5, 1로 끝나는 걸 구하면 되겠고 1로 끝나는 건 1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작은 거부터 하나씩 앞으로 버텀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화식이 그 피보나치 수처럼 아주 깔끔하게 fn은 fn-1 더하기 fn-2처럼 뭔가 깔끔한 식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구한 특성을 통해서 뭐만 할 수 있으면 돼? bottom up. 작은 문제를 해결해서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칙만 찾으시면 돼요. 그럼 그 규칙을 내가 코딩하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좀 뒤에서 해보고, 이 문제는 왜 갖고 왔다? 메모리제이션 때문에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근데 나는 메모리제이션도 잘 못할 것 같아. 근데 전수조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수조사를 열심히 연습해서. 그럼 얘를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을 먼저 짜보는 거예요. 전수조사. 그래서 전수조사를 짜는데, 전수조사를 생각해 보니까 아까 점화식을 구할 때는 맨 앞에 요소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는 걸 보지 않고 뭘 봤어요? 마지막 요소를 살펴봤죠. 근데 전수조사로 프로그램 짤 때는 맨 앞에 요소, 맨 뒤 요소를 보는 게 아니라 뭐부터 봐요? 맨 앞에 요소를 보는 거예요. 맨 앞에 요소가 답에 포함될 수 있고 포함이 안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수조사할 때 뒤에서부터 하지 않고 앞에서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전수조사 알고리즘 짤 때는 앞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맨 앞에 있는 요소는 답에 포함될 수 있고 포함이 안 될 수 있죠. 포함될 수 있고 포함이 안 될 수 있어. 그러면 얘를 기계적으로 전수조사 알고리즘 짜면은 재계호출이 몇 개 필요해? 포함할 수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써야 되는 거지. 포함해서 가는 재계호출, 포함하지 않고 가는 재계호출 두 개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LIS가 있고 LIS가 있는데 포함하지 않는 애, 포함하는 애 두 개로 가는 거예요. 두 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가 고려할 애는 1번부터 쭉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1번 고려하고 2번 고려하고 3번 고려하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라고 하는 애가 필요한 거예요. 인덱스, 포스가 해서 1, 2, 3, 4 쭉 변할 거예요. 그럼 얘를 언제까지 가? 종료 조건은 어떻게 돼? 더 이상 고려할 애가 없으면 이게 끝나야 되겠죠. 그래서 종료 조건은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포스 플러스 1 해가지고 넘겨주면 되겠죠. 넘겨주면 되겠고. 포함할 경우에는, 그러면 포함할 경우에는 아무 때나 포함할 수 있나요? 이 문제에서는. 요 지금 5번째 얘를 포함하려고 그랬는데 얘를 아무 때나 포함할 수 있어요? 5번째 얘를 포함하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포함된 애들이 있겠죠. 내가 앞에서부터 전수조사하면서 포함한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5번째 애를 포함하려고 그러면은 그 전에 포함됐던 애가 나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 작아야 되죠. 나보다 작아질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어떤 애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수조사하는데 내가 지금 조사한 시점에서 5번째 애를 고려하는데 2번 전수조사에서 그 전에 포함해서 전수조사하는 시점에서 그 전에 내가 포함됐던 애가 몇 번째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쓰는 거예요? 이전에 요번 전수조사에서 5번째를 고려하는데 내가 지금은 2번째 넣고 3번째, 4번째는 스킵하고 5번째를 고려하고 있다. 그럼 이제 2번째를 그 전에 고려했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previous post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previous post가 1색이니까 0이면 아직 포함된 게 없으니까 무조건 넣으시면 되는 거고, previous post가 0이 아니면은 A previous post가 현재보다 작으면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갈래로 가서 얘와 얘 중에 큰 애가 답이 되는 거죠. 이게 전수조사예요. 그러니까 이 전수조사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겠어요? 이 문제를 주어주면? 이거부터 훈련을 하셔야 돼요. 메모리제이션, 태블레이션 훈련하기 전에 얘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들을 만나면은 나는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내가 알고리즘을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접근해야 되는 단계를 생각하면 나는 뭐부터 먼저 잘할 줄 알아야 돼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게 비효율적이겠지만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은 내가 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짰어요. 이렇게 짰어요. 그런데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해봤더니 되게 작은 애들은 답이 잘 나와. 큰 애들은 돌려놓으면은 커피 먹고 밥 먹고 와도 안 끝나겠지. 근데 이제 조그만 애들은 끝나겠죠. 그러면 이제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효율적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중복 계산이 많이 되는 애죠. 중복되는 애가 많아요. 그러면 이 애를 봤더니 바뀌는 애가 몇 개예요, 지금? 바뀌는 애가 몇 개예요? 2개죠. previous post. 2개가 바뀌고 있어요. 2개가. 그러면 저 2개가 바뀌니까 메모리제이션 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크기의 공간이 필요해요? 2차원 배열이 필요한 거죠. 프리브 포스 값하고 포스 값으로 색인할 수 있는 2차원 배열이 필요해요. 포스의 범위와 프리비어스 포스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얘는 프리비어스 포스는 마이너스 1부터 n-1까지고 포스는 1부터 n까지예요. 그러니까 0부터면 얘는 0부터 n-1이고 얘는 1부터 n이에요. 포스는. 그렇죠? 1부터 n까지예요. 그러면 n 크기, n 곱하기 n 크기에 2차원 배열이 필요한 거죠. 2차원 배열. 그리고 2차원 배열에서 우리가 저장하는 값은 뭘로 봐야 돼요? 얘의 반환값을 봐야 되는 거죠. 얘는 뭘 반환해요? 그 리스트를 반환하는 게 아니라 뭘 반환해? 길이를 반환하고 있죠. 길이는 정수겠죠. 그러면 양수겠죠. 길이는 0부터 클 거예요. 그럼 int 2차원 배열. n 곱하기 n 2차원 배열이면 메모리제이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내가 그 메모리제이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기 위해서 저장을 뭔가 해야 돼. 초기값 해놔야 되죠. 얘는 초기값을 뭘로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인트를 했는데 얘는 다 반환한 값이 뭐예요? 양수죠. 그러면 이제 int n by n 2차원 배열. 그리고 다 뭘로 초기화해요? 마이너스 1로 초기화한 다음에 메모리제이션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리턴하고 아니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요걸 만든 다음에 요로 넘어가는 거는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건 기계적인 거예요. 하나, 두 줄 들어가면 되겠고 이 재계함수에 메모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부르기 전에 메모 2차원 배열 만들고 모두 마이너스 1로 초기화해주고 이거 만들면 되죠. 근데 여기서는 메모리제이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2차원 배열 썼죠. 2차원 배열 쓰니까 기분이 나쁘지. 여러분 기분이 안 나쁘면 안 돼. 기분이 나빠야 돼. 공간을 너무 많이 쓰네. 싫어. 공간을 줄여보자. 공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처음에 만들었더니 이렇게 2개 변하는 애를 만들었어요. 그럼 2개 변하는 애를 만들고 정확하게 동작을 하죠. 그러면 이걸 있는 그대로 메모리제이션 하면 2차원 배열을 써야 되는 거지. 근데 2차원 배열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요거를 줄일 수 없나? 내가 지금은 이 인자가 2개가 변하고 있는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전수조사 알고리즘을 짰는데 하나만 바뀌도록 할 수는 없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 하나로 바뀌는 형태로 바꾸게 되면 메모리제이션도 어떻게 돼?
2차원 배열이 1차원 배열로 바뀌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메모이제이션은 전수조사 알고리즘 기계적으로 가는데, 기계적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만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원래가 1차원 배열이야. 그럼 뭐 별로 신경 쓸 건 없는데, 만들었는데 전수조사 알고리즘 만들었는데 바뀌는 인자가 2개보다 커. 2개, 3개야. 그럼 걔를 메모이제이션 하려고 그러면 너무 크죠. 3차원 배열 막 4차원 배열 쓰려고 그러면 메모이제이션 안 하고 말지.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거는 뭐예요? 내가 만든 제기 함수의 변하는 인자의 수를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줄일까? 문제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문제는 꼭 그렇게 2개로 변해야 되나? 자, 전수조사하는 방법을 바꿔보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 LIS를 생각해 봤더니 이 LIS들은 1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2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3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4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아까는 한 번 빵 보내가지고 1부터 시작하네, 2부터 시작하네, 3부터 시작하네, 4부터 시작하네 다 조사했죠. 2개의 제기 함수 갖고 다 조사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시작 위치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시작 위치를 고정시키면은 어떻게 조사할 수 있어요? 1부터 시작하는 애 포르프를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이 LIS를 어떻게 불렀어요? 2번 불렀죠. 함수 안에서. previous force를 이용해서 한 번만 부르고 있어요. 한 번만 부르고 있고 일로 오면 이제 얘를 이제 다음 애를 넣을지 안 넣을지를 봐야 되잖아요. 1부터 시작했어요. 2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3을 넣을지 안 넣을지를 봐야 되는데 3을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넣을 수 있으면 넣어야 되겠지. 그러면 3을 넣을 수 있고 이제 3을 안 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2를 넣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2일 수 있고 3일 수 있고 4일 수 있고 5일 수 있고 6일 수 있죠. 그러면 그 애들을 여기서 쳐서 비교해서 그 전에 넣었던 애랑 비교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도 아까랑 똑같이 모든 경우를 조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제 제기 함수가 인자가 2개 바뀌던 게 몇 개로 줄었어요? 하나로 줄었습니다. 하나로 줄면 메모이제이션 하는 것도 1차원 배열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깔끔한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공간 복잡도가 너무 안 큰 메모이제이션 하는 알고리즘이 나오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리하자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나는 동적 프로그램에 아직까지 자신이 없어. 그러면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을 만드세요. 근데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작은 문제들은 잘 해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다는 거예요. 내 알고리즘이. 정확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메모이제이션 해보시면 돼요. 근데 메모이제이션 하는데 인자의 수가 바뀌는 게 너무 많다. 그러면 그걸 메모이제이션 하게 되면은 그 공간 복잡도가 너무 커져서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한 번쯤 더 바뀌는 인자의 수를 줄일 수는 없는지 생각을 해보고, 줄일 수가 있다면은 전수조사 알고리즘을 바꾼 다음에 테스트 해봐요. 그 전수조사가 잘 되는지. 그 다음에 전수조사가 바뀐 게 잘 되면 거기다가 메모이제이션 하세요. 그러면 효율적인 동적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결한 것과 동적 프로그램과 비교해 보면은 동적 프로그램이 더 빠르겠지만
우리가 프로그램 경시대에 도전한다. 그럼 둘 다 차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책으로 다 둘 다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근데 동쪽 프로그램은 아직, 그러니까 태블레이션 아직 자신이 없어. 그럼 나는 뭐부터 연습해요? 전수조사하는 거. 전수조사를 인자를 많이 바뀌지 않는 전수조사 알고리즘을 만드는 그거 훈련하고, 그 훈련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메모이제이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모이제이션 하는 것도 이제 껌처럼 잘한다. 껌 되게 쉽게 한다. 그러면 태블레이션을 연습해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번 문제를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 문제를 태블레이션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블레이션 하는 방법은 앞에서 살펴봤던 이 점화식만 찾고 버텀업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제가 어떤 테크닉을 설명드릴 건 없어요. 태블레이션은 제가 드릴 수 있는 테크닉, 설명드릴 테크닉은 얘를 어떻게 끄집어냈냐, 이 점화식을 답으로부터 생각을 해봐라. 답의 특성으로부터 얘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문제들은 다 유사해요. 이 얘를 넣을지 말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말 유명한 문제입니다. 영일 배낭 문제. 영일 배낭 문제. 그래서 이 영일 배낭 문제가 아주 전형적인 MP 문제예요. MP 문제이고, 가방과 물건들이 주어집니다. 가방과 물건들을. 그래서 이 가방에다가 물건을 넣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들은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비유하는 게 도둑이에요. 도둑이 어디 훔치려고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 가방은 일정한 크기가 되겠죠. 그럼 이 가방 안에 어떤 걸 넣어야 돼? 비싼 걸 넣어야 되겠죠. 비싼 걸 넣으면서 가방의 무게는, 가방에 넣을 수 있는 용량은 초과가 안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애를 넣어야 되나? 그게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물건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크기와 가치. 3이 가치고 이 뒤에 게 그 가치예요. 아닌가? 거꾸로다. 앞에 게 가치고 뒤에 게 크기예요. 그래서 가방의 크기가 6이야. 그러면 크기를 다 더했을 때 6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얘는 크기가 4고 4에 넣으면은 2인에 넣을 수 있죠. 그럼 둘을 합치면 가치는 어떻게 돼요? 7이 되죠. 근데 요에 크기가 2인에 크기가 3인에가 있고 얘네들은 가치가 다 4야. 그럼 얘 두 개를 넣으면은 8이 되죠. 8이 답이 되는 거예요. 8. 그래서 얘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배낭 채우기 문제 앞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0, 1 배낭 문제라고 되어 있죠. 0, 1이라는 건 물건을 넣을 수 있거나 안 넣을 수 있어요. 또 다른 변형으로 빈틈없이 채우기 문제가 있어요. 빈틈없이 채우기. 배낭 빈틈없이 배낭 채우기 문제. 배낭 빈틈없이니까 이상하다. 빈틈없이 배낭 채우기 문제. 얘는 물건을 쪼갤 수 있습니다. 쪼갤 수 있어요. 쪼갤 수 있으면 빡 채워야 되지, 무조건. 무조건 채워야 돼요. 근데 얘는 요만큼 남았을 때 나머지 애를 못 넣는 거예요. 그게 영일 배낭 문제예요. 영일 배낭 문제. 그러면 이 영일 배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탐욕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안 돼요. 왜냐하면 예제를 들어보면 이렇게 예로 해보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발레들을 들어볼 수가 있죠. 가장 가치가 높은 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채우는 거. 얘도 안 돼요. 가장 가치가 높은 거.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가방 용량이 30인데 가장 가치가 높은 건 10짜리, 요 25짜리가 있어요. 10으로.
근데 얘를 넣으면은 나머지 아무것도 못 넣어요. 그러면 얘만 넣게 되면 10이 되는데 요 방법에서는 요 방법은 99 두 개 넣으면은 18이 되죠. 그래서 더 최적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정렬해서 안 되고, 그러면 무게가 적은 순하면 많은 물건을 넣을 수 있으니까 또 답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죠. 얘는 얘 두 개 넣으면 더 이상 못 넣는데, 얘를 못 넣는데 이 두 개를 넣어봤자 8밖에 안 되고 얘 하나 넣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기준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 봅시다. 조금 더 유리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무게당 가치순으로 정렬을 해요. 무게당 가치순으로. 그러면 이런 애들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는 무게당 가치가 10이고 6이고 7이에요. 그럼 무게당 가치가 제일 높은 건 얘를 넣는 거죠. 얘하고 그 다음 얘를 넣게 돼요. 그러면 190이라는 최적해를 줍니다. 근데 실제로 답은 요거와 요걸 넣게 되면 200이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즉 무게당 가치순으로 정렬해도 답은 안 나와요. 근데 이 무게당 가치순은 어떤 거에 문제에 대한 답을 주냐면은 빈틈없이 채우기 문제는 탐욕적인 알고리즘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빈틈없이 했을 때는 얘 두 개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그 빈 만큼 쪼개서 넣으면은 그게 최적의 답이 돼요. 그래서 빈틈없이 채우기 문제는 뭘로 해결할 수 있다? 탐욕적인 방법을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해결해요? 무게당 가치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넣으면 돼요. 넣고 맨 마지막에는 마지막 남은 거를 그 남은 공간만큼 쪼개가지고 넣으면은 걔가 최적해입니다. 그러면 탐욕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전수조사를 해야 될 때는 이제 메모리제이션도 하고 태블레이션도 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되겠죠. 그렇게 효율성을 높여도 이 문제는 4차 시간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되겠고, 그러면 그 태블레이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점화식이 필요해요. 점화식. 그럼 점화식을 어떻게 만든다? 얘도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랑 똑같은 거죠. 한 물건은 최적해에 포함될 수 있고 포함이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n번째 물건이 최적해에 포함된 경우와 안 된 경우를 우리가 나눠서 봅시다. 포함이 된 경우에요. 그러면 이 원래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얘는 포함되어 있으니까 가방의 용량은 어떻게 변했어요? 이만큼 이제 못 넣죠. n번째 걸 넣었으니까. 그러면은 이 포함이 된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문제로 얘를 바꿀 수 있냐면은 용량을 W-WN인 가방 문제로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뭘 해결해야 돼? N-1개를 여기다 넣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 수도 하나 줄었고 가방 크기도 줄었어요. 그 다음에 포함이 안 됐어요. 포함이 안 됐으면 얘는 의미 없는 물건이에요. N-1개로 했을 때 답이 N개를 했을 때의 답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N은 포함 안 됐으니까 N-1개 앞에 있는 애들 포함해서 최적해를 만들었겠죠. 그러면 답은 요거예요. 요건 뭐냐 하면은 N번째를 버려. 그 N-1개만 갖고 답을 구해. 그 다음에 얘는 N번째를 넣고 N번째를 넣고 그만큼 용량이 줄어든 가방에 대해서 나머지 애들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재기적으로 풀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 풀 때. 거꾸로 올라가면 되죠. 거꾸로 올라가서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면은 최종적으로 나머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워나가서 최고가 되면 돼요. 근데 얘가 변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는 앞에 있는 I는 뭐예요? 그러니까 물건의 종류죠. 고려해야 돼. 물건들이에요. 물건은 총 N개가 있죠. N개. 그러니까 그 N개들이 변하는 거고, 요 X는
가방의 용량이에요. 근데 이 가방의 용량은 W에서 만큼 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간이 얼마나 필요하냐면 얘는 얼마나 안 될 수 있는데 얘는 W만큼 필요한 거예요. W만큼 필요해요. 그래서 이 복잡도가 NW가 되는데 얘 때문에 지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수죠. 요 정수가 하나 증가하면 그 2배, 3배 늘어나는 거예요. 조사해야 될 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조사하면 8이라는 답을 아까 요 문제에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방 문제에서 넣었을 때 최대 이득이 얼마냐 그러면 이 문제 풀어서 여기 있는 값을 주면 되죠. 근데 보통은 이런 문제는 저걸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물건 2개냐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8을 주는 게 아니라 네 번째와 몇 번째야? 2번째인가? 그 애를 줘야 돼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 만들어가면서 정보를 유지할 수 있지만 동적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안 한다 그랬죠. 그냥 얘 갖고 그 태블레이션을 이용해서 답을 구해요. 답을 구한 다음에 이 8을 뭘 이용해서 만든 건지를 거꾸로 오면서 찾는 거예요. 거꾸로 오면서. 얘는 얘 아니면 얘와 얘를 더한 거예요. 그럼 얘는 또 뭘로 만들었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과 4를 결합해가지고 아마 되는 거예요. 거꾸로 내려와서 답을 찾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전형적인 우리가 그 동적 프로그램에서 해결하는 문제들은 요 형태가 많아요. 요 형태가 많고 보통 이제 조금 커지면 시간 내에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범위가 작을 거예요. 범위가 작은 형태로 문제를 줘서 문제를 해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일 배낭 문제들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적 프로그램에서 해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